안녕하세요. 27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 수업을 맡게 된 정지은입니다. 이번 수능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의 30%가 1등급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친구는 9월 모의고사 5등급에서 수능 1등급을 나오는 기록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학생들과 제가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열심히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7학년도 마지막 수능도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득점을 선물해 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구과학 1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정말 역대급 N수생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이 심화되겠죠. 그리고 난이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N수생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하면 그만큼 고득점의 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거예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프라임 전략을 제시드립니다. 프라임 전략이란요, 요 네 가지를 앞에 글자를 따서 만든 전략인데요. P, practice, 집중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해 모의고사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3월, 6월, 9월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집중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repeat,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풀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이 연계 교재들도 출제확률이 높은 문제를 골라서요. 반복하시고 또 재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internalization, 개념을 체화하셔야 돼요.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는 분량인데 학생들이 물화생지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구과학이 가장 나이스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그래도 타임어택이 좀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스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분명 문제 풀 땐 기분이 좋은데 채점할 때 기분이 안 좋은 과목 1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정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에 나오는 즐겨 나오는 함정들을 함께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이 사실은 요만큼이 아니라 함정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개념을 회독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거나 이 부분을 아예 생각을 안 하셔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어떤 거냐면 잡다한 문제를 너무 푸십니다. 출제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정말 시중에 이 수많은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서는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문제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푸시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중요한 문제는 놓치시면서 그런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런 문제를 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은 점수에 가까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점수 상승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오싹태 모의고사, 툴 테스트, 그리고 경쟁 환경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그런 오싹태 모의고사가 뭘까에 대해서 제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면 오답싹 태치하는 모의고사를 줄임말이 오싹태 모의고사인데요. 오답노트와 모의고사를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작년 거를 가져왔는데 작년에 학생들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계속 틀리길래 반복해서 넣었더니 수능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은 그 해에 이제 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틀린 게 다음 주에 또 시험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모의고사 같아요. 오답노트를 모의고사 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 연관 커리큘럼과 그에 따른 컨텐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 수능 문제의 틀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부터 11월까지는 함께 훈련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돌, 만점 돌파의 줄임말입니다. 이 개념서로 1, 2월에는 개념을 완벽하게 우선은 한 번은 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개념서니까. 제가 10회, 20회 회독할 수 있게끔 회독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빈출일수록 그리고 어려울수록 별표가 많이 달려있고 회독할 때마다 그런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번, 20번 회독이 될 때마다 잔개념들을 함께 챙겨주시면 여러분들은 개념의 함정에 낚일 확률은 적어질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이제 3, 4, 5월에는요, 이 3개월 동안 툴킷이라는 기출서를 푸실 건데요. 이 기출서는 좀 다른 기출서와 차별점이 개념과 기출을 바로 연결하는 게 사실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수능 문제는 어쨌든 간에 추론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개념, 출제자가 원하는 개념들을 기출 문제에 바로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툴킷입니다. 그다음에 이 툴킷은 그 위에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 툴들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꺼낼 수 있게끔 툴 테스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 모든 컨텐츠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에는요. 지구과학원의 출제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설계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그런 걸로 이제 틀을 마무리합니다. 틀 만드는 걸.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각종 모의고사, 테스트, 엔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훈련할 수 있게, 문제를 직접 잘 풀 수 있게 훈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겠죠. 수능 보자마자 온 문자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지만 오싹태가 연계됐다. 이런 문자가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툴 테스트 답지를 싹 보고 들어갔더니 헷갈리지 않아서 뭐 만점을 받았다. 17학년도 모의고사와 툴 테스트의 효과를 본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 5등급에서 1등급 받은 친구도 사실 개념 부분만 조금 채워줬으면 됐었다 해서 이 툴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학생에게 훈련을 시켰고 이렇게 단기 2개월 만에 등급이 5분의 1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수능 지구과학 5답률 5위부터 1위까지를 말씀드릴 텐데 5위는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계가 2개가 나오면서 이 지계에 관련된 고지적인 극이 나왔네요. 이 문제는 정보를 분리해서 풀 수 있니?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싹태 모의고사에 이미 학생들한테 많이 연습을 시켰고 이 문제가 나와서 이제 학생들은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4위 같은 경우에는 19번 문제였습니다. 이 19번 문제는 언제나 오답률 5위 안에 들어있는 별의 물리량 파트예요. 별의 물리량은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언제나 이제 나올 건데 여기서 살짝 특이한 건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상대값으로 나왔다는 게 살짝 예외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툴 테스트에서 학생들에게 상대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연습을 시킴으로써 이것도 툴 테스트도 저는 정말 10번 이상, 20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했고요. 오답률 3위는 13번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게 바로 개념 함정 문제였어요. 디귿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개수비가 3대1이다. 학생들은 3대1 수소 원자의 헬륨 원자의 3대1 이것만 보고 맞다고 하시는데 이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라서 이게 함정이 나올 거라고 미리 계속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많이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이 개념서 만돌 개념서에 개수비에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 관련 개념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절대 함정에 걸리지 않게끔 연습을 시켰습니다. 오답률 2위는 이제 반감기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20번 문제가 어떤 게 나올 거냐고 물어봤을 때 우주가 아니라 이번엔 반감기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감기가 20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일단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76%와 38%의 의미가 두 개의 2분의 1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76%에서 38%가 가면 걸린 시간은 반감기만큼이야. 요 의미를 잘 알 수 있니? 이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툴 테스트에서 학생들에게 숫자 2개를 주고 둘의 관계가 반감기 관계라는 것을 계속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싹태에서도 계속 연습을 시켰죠. 그다음에 오답률 1위 문제는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라고 확신을 가졌고 오답률 1위가 되었네요. 반지름 관련된 식현상 문제인데요. 가로값은 이제 시간이죠. 세로값
감소량, 밝기 감소량, 요거가 별의 반지름과 행성의 반지름과 연결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값과 세로값을 함께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각도와 주기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서 이 두 개가 콜라보돼서 나온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는요, 이미 수능 연계에서도 한번 나왔고 6월, 9월에서도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예상이 당연히 가능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오싹태에 넣었고, 그리고 이 문제 자체도 여러 번 풀렸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수월하게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득점을 향한 빌드업,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당연히 파악하셔야 돼요. 경쟁과 훈련을 하시면서 점점 실력을 키우시다가 고득점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저와 만돌과 툴킷으로 개념, 기출 정리 잘 하시고, 역설계 수업에서 출제자 의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악하신 후 다양한 모의고사, 테스트, 엔제들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푸는 출력이 되는 연습을 하신 후 고득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저는 정지은 강사였습니다.